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수리할 때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작업의 효율성을 주는 고정 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메인보드 전압 및 파형 측정 시 메인보드 뒷면 회로에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치들이 장착된 메인보드를 뒤집을 경우 수평이 안 맞아 측정 시 불편함은 물론 측정 시 보드가 흔들려 쇼트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메인보드 고정 나사홀에 지지대 볼트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측정 시 매우 편리하다. 또한 IMD 소자 교체 시도 보드가 흔들리지 않아 교체가 용이하다. PCB 홀더라는 제품도 있지만 제품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지지대 볼트 및 너트 사용을 권장한다. 자,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진에 보는 요것이 이제 그 지지대 볼트 너트인데요. 굉장히 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 규격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ITX 보드라든가 마이크로 ATX 보드는 뭐 크기가 좀 작은 건데 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좀 더 불편할 수가 있죠. 하지만 ATX 보드는 굉장히 크죠. 롱보드라고 하는 그 보드들은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장치들이 메모리 또는 CPU 이런 어떤 장치들이 장착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집어서 이 뒤에 많은 그 회로들이 지나가는데 그 회로들을 우리가 버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버스들의 어떤 측정 지점을 측정할 때 이걸 뒤집게 되면은 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잘못하면은 어떤 그 쇼트 전원이 인가된 상황에서 전원을 측정한다든가 파형을 측정할 때 프로브가 밀려서 어떤 그 IMD 소자 리드에 닿아서 쇼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IMD 소자 같은 경우, 특히 콘덴사라든가 이런 거 갈 때는 우리가 뒤에서 이 지금 기판을 뒤집어서 뒤에서 우리가 디솔더링 한 다음에 솔더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했을 때는, 이게 수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작업성도 떨어지지만 잘못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디솔더링, 솔더링 할 때 인두팁이 그 버스선을 쳐가지고 어떤 그 버스선을 끊어먹는다든가 또 이런 어떤 그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때 요게 지지대 볼트 너트를 요 지금 PC 그 메인보드 고정 나사홀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회로를 측정하거나 IMD 소자를 우리가 교체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시중에 이렇게 PCB 홀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제한이 있어서 나름대로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TV, SMPS라든가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조그만 소형 같은 거는 쓰기가 좋은데 높이 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높이가 넓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콘덴서를 뺄 때 밑에서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밑에서 잡아당기면서 인두를 갖다가 납에 열을 가해서 뺄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준비해 놨다가 특히 이제 메인보드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동영상 하나 보면요. 자, 이렇게 볼트 너트를 갖다가 이렇게 나사를 해놓고 이렇게 암수 나사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가 좀 여러 개 있었고 이제 그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지지대 그 볼트가 이렇게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종류별로 좀 마련하는 게 좋겠죠. 또 이런 지지대 볼트 너트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지금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뭐 50개씩 이렇게 사서 좀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거 메인보드 수리할 때, 요 지지대 볼트 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상당히 편합니다. 예. 측정할 때도 그렇고. 일단 수평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앞면에서 측정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뒷면에서 부득이 측정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USB 전원이라든가, 뭐 PS2 전원이라든가, 또 뒤에 이런 어떤 전원들을 측정할 때,
이렇게 놓고 이제 측정하기 편하죠. 이 수평이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걸 지지대 볼트 너트를 안 낀다 그러면 밀려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요게. 특히 이제 뭐 저는 측정보다는 이런 IMD 부품, 즉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이 뒤에서 솔더링 하는 거, 그걸 좀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콘덴서를 하나 갈라고 그래요, 지금. 전에 콘덴서를. 그때 이거를 지지대 볼트 너트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수평이 맞질 않아서 인도 팁이 이게 뭡니까? 탁 때려가지고 요 지금 버스선을 갖다가 절단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불량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에서 이렇게 싹 잡아 빼면은 편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볼트 너트, 지지대 볼트 너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지금 사용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메인보드 수리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대 볼트 너트를 검색을 하게 되면 많으니까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메인보드 대표적인 고장 증상 및 발생 원인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 강의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까지가 아마 기초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아주 제너럴하게 검토해보는 단계라고 여러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회로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메인보드 효율적인 고장 점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죠. 메인보드는 다양한 전자 소자와 복잡한 회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PCB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자기기처럼 기능별로 PCB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고장 발생 위치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고장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고장 위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그와 측정 계측기를 이용하여야만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고장 점검용 지그 및 측정용 계측기를 사용하기 전 먼저 유관 검사를 통하여 1차 고장 부위를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고장 점검 및 수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 메인보드는,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그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PCB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TV를 얘기한다면, PCB 한 장에 메인보드, AD보드라고 그러죠. SMPS, 그 다음에 패널, T콘 보드, 그 다음에 뭐 OSD 보드가 하나에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 부위 찾기가, 우리가 수리를 입문하시는, 메인보드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이 메인보드 수리할 때 그냥 접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기초 이론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초 이론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메인보드는 여러 개의 회로가 하나에 통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 인터페이스 회로서도 부팅 회로, 시머스 회로, 뭐 바이오스 회로 이런 것이 전원 공급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을 알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초 베이스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메인보드가 통합되어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장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 계측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쉽게 고장 부위를 찾을 수 있는 이 점검용 지그들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일단 해외 사이트 찾고 있는데 요즘 나온 신형들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그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수리맨들이 특히 메인보드에 입문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지금 진행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유관검사입니다. 유관검사. 유관검사들을 잘 안 하세요. 막바로 들어오면 전원 인가해가지고 무조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더 우리가 고장 부위가 커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면은 유관검사를 해서 소자가 열화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PC기 기판에 열화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부품이 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유관검사를 해서 우리가 TV 수리해 본 사람 알지만 유관검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많이 잡아내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급하게 오시면 막바로 전원 인가하고 무조건 파워를 220V를 인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서 고장 부위가 어디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 수리라는 것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다분 차분하고 아주 굉장히 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할 때는 유관검사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유관검사를 1차적으로 거칩니다. 그것이 이제 수리의 1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보드의 대표적인 고장 점검 및 어떤 고장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메인보드 구조는 복잡한 구조와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고장률이 높고 고장 현상도 다양하며 고장 분포 위치가 분산되어 있다. 메인보드는 고장 원인에 따라 전원 고장, 버스 고장, 소자 고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고장 증상으로는 첫째, 파워를 온하여도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전원모 현상, 둘째, 파워를 온하면 전원은 인가되나 포스팅이 안 되는 화면모 증상, 셋째, PS2, USB, 랜, 사운드 등 동작이 안 되는 주변기기 인식불 현상이 있으며, 고장 발생 요인으로는 첫째, 확장카드 설치 시 부적절한 힘의 사용으로 슬롯의 핀이 쇼트되어 인터페이스와 칩 등의 고장이 발생되는 인위적인 요인, 둘째, 정전기는 메인보드 칩에 절연 파괴를 일으키며 특히 시모스 칩과 그 밖의 메인보드 전원 손상과 메인보드에 먼지가 많이 쌓일 경우 신호 끊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셋째, R, L, C 및 IC의 품질 불량과 용량 감퇴로 회로의 불량이 발생한 소자 불량을 들을 수 있다. 자, 요것이 이제 메인보드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원부 고장은 메인보드의 주요 이제 고장을 일으키는 주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파워 서플라이죠. 파워 서플라이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조립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분이 뭐냐면, 단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을 잘 이해를 시켜서 전격 파워를 갖다가 장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전격 파워와 뻥 파워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 지금 메인보드에 장착된 이런 반도체들은 항상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전류를 요구하는 전격 전류를 요구한다. 전격 전류. 전격이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랬죠? 소자가 동작하기 위해서 인가되는 기본 전압을 우리가 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격 파워가 아닌 뻥 파워 같은 경우는 전력, 예를 들어서 500W다 그러면 그건 이론상 500W지, 즉 AC를 DC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효 전력이 발생을 한다.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뭡니까? 낭비되는 전력이죠. 그런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PFC라든가 RC 회로가 빠져 있는 것이 뻥 파워고, 전격 파워는 뭐냐? 즉 80 플러스, 83 플러스, 85 플러스라는 마크가 찍힌 전격 파워는 바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무효 전력을, 즉 유효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회로들이 내장된, 즉 PFC하고 RC 회로가
장착되어 있는 회로를 가진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전격 파워로 얘기한다. 그것이 메인보드의 고장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수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객이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파워 테스터기, PSU의 테스터기를 측정해 보면은, 대부분 뻥뻥하는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전압이 많이 흔들린다든가, 그렇다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자의 공급해줘야 될 전력이 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PS의 어떤 고장 원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버스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메인보드를 어떤 여러분들 그 작업 따위에 올려놓았을 때,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뭐 부직포를 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티로폴을 댄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겹쳐놓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가는 리드들이, IMD 타입의 리드들이 이 겹쳐놨을 때, 이 보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겹쳐놓게 되죠. 이렇게 겹쳐놓게 되면, 여기에 얘랑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패턴이, 여기 보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이 버스들이 끊어지는. 그래서 유관 검사를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이제 스크랩업자들한테 어떤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갖다 위에 쌓아놓고 하면,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막 끊어져 버린다. 이 회로들이 끊어져 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떤 그 CPU가 연산을 할 때, 어드레스 주소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전원을 갖다 공급할 때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버스 고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 RLC는 우리가 수동소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IC 같은 거는 왜 능동소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보드들은 좀 좋은 소자들을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이 되시겠죠. 그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용량 감대가 됐겠구나. 이건 분량이 낮겠구나. 또 유관 검사로 FET 같은 걸 봤을 때, 이 리드들이 구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을 받게 되면 이것이 보라색 같이 이렇게 좀 까무티티하게 변합니다. 그걸 유관 검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이렇게 솔다 마스크 잉크가 뭐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색으로 처리했을 때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열화된 부분이지. 이게 FET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 열화돼 있죠. 이 부분이. 예, 눈에 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열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소자는 FET지만 열화가 좀 됐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절연저항을 측정한다든가 해서 가능한 열화된 부분의 소자들은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게 좋다. 하지만 또 열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어떤 그 방열 패드를 댄다든가 아니면 히트싱크를 좀 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리를 나름 유효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고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전원부 증상이냐 화면부 증상이냐 주변기 인식불이냐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전원부 증상 그죠? 전원이 인가가 안 되는 증상이죠. 그럼 부팅해도 전원이 인가 안 되는구나. 파워가 불량이 아닌가? 1차 파워 측정을 하고 파워가 정상이다라면 뭡니까? 이게 부팅 회로가 문제가 됐겠구나. 물론 뒤에 아직까지 부팅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럼 부팅 회로를 먼저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부팅 회로는 우리가 사우스 측과 아이오와 이런 분이 연동해서 우리가 부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원은 들어가지만 어떤 이런 통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딱 드는 게, 야, 이거 포미어가 바이오스가 손상된 게 아니야? 뭐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겠죠.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또는 다 포스팅이 되는데, USB 뭐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를 꽂는다든가, 아니면 랜을 꽂는다든가, 사운드를 꽂았을 때 어느 기가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회로 쪽에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그런 통제를 어디서 한다 그랬죠? 이 사우스 브리지 통제하는데, 얘가 냉납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을 알지 못하면 어떤 수리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 위에서 이제 이런 수리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고장을 많이 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픽 카드를 새 거를 샀는데 그래픽 카드를 강제적으로 이게 그래픽 카드에 보면요
이렇게 슬롯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보면 여기 락이 하나 장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미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장거리사에서 강제로 넣다가 여러 걸 다 망가뜨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그 인위적인 고장이죠. 그게. 그다음에 또 우리 수리자가 또 많이 좀 그 실수를 저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소자들은요 여기 지금 있는 장착된 이런 FET라든가 특히 IO라든가 여기 IO라든가 여기 IO가 어디 여기 있죠? 예. IO라든가 그런 이런 IO라든가 이런 칩들은 소자들은 정전기에 많이 약합니다. 정전기에. 특히 IO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손목에다 어스선을 차고 사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산체제 그 전자 제품 공장에 가면요 라인에 그 어스선이라고 있어요. 손목에 이렇게 팔찌처럼 딱 차고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전기 방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소한 그건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작업할 때는 우리가 정전기 방지 장갑이 있죠. 예, 그거를 끼고 좀 작업하시는 게 좋고 손목에 차고 한다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메인보드를 유관 검사를 했을 때 아 이건 저가 보드구나. 저가 보드는 어떤 부분 많이 손상이 되지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와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서 유관 검사를 먼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장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메인보드의 이제 고장 점검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장 점검을 위해 측정 장비 및 점검용 지그를 활용하기 전 먼저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최대한 사용하여 고장 원인을 찾는다. 그 중에서도 유관 검사가 제일 중요하며 유관 검사 하나만으로도 고장 부위를 찾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작업은 PC 고장에서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인 PSU이므로 메인보드 점검 시 고객 PC 파워 커넥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하여 PSU 테스터기 지그를 이용하여 각종 전압과 파워고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메인보드 점검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고장 점검 순서로는 첫째, 유관 검사 방법으로 메인보드의 단선, 부식, 쇼트, 점퍼, 열화, 소자 망실을 집중적으로 찾는다. 메인보드 뒷면에 있는 회로 패턴 긁힘이나 단선과 리드가 긴 부품들이 다리가 휘어져 쇼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며 케이스 전면과 후면에 있는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PS2 포트, USB 포트의 파손 및 쇼트 검사와 메인보드에 점퍼가 필요한 부분에 점퍼가 빠져 있거나 점퍼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손상된 칩을 찾는 방법으로 의심되는 칩에 입출력 신호가 있는지 오실로스코프로 클럭 및 데이터 신호 파형을 측정한다. 셋째,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인 포스트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메인보드 슬롯에 포스트카드를 삽입하고 파워온 버튼을 온하였을 때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 실행되는 포스트코드 값을 참조하여 실행 중 멈춘 포스트코드 값을 참고하여 고장 부위를 검출한다. 자, 이것이 이제 메인보드 고장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장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먼저 제일 여기서 표현을 많이 해놨죠?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가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유관 검사를 해서 찾아낸다. 그러니까 유관 검사는 이게 생활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좀 하는 것을 여러분께 권장을 드리고요. 무슨 뭐 TV를 수리하든 메인보드를 수리하든 노트북을 수리하든 하여튼 유관 검사를 먼저 앉아서 차분히 회로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룹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불편하니까 수리를 이제 업으로를 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자현미경을 좀 사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유관 검사로 해서 유관 검사로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관 검사를 좀 잡아내야 되고요. 그다음 유관 검사 끝나면은 막바로 220V 파워를 갖다 인가하지 말고 파워에 인가하지 말고 이 PSU 테스터기 다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아까 메인보드 고장 원인은 주로 이제 파워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수리하면서의 빅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하거나 뭐 개인이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격 파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얘를 쉽게 고장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PSU 테스터기로 갖다가 측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뭡니까? PG 신호예요, PG 신호. 파워 시그널은 우리가 이제 그 회색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메인보드가 동작할 수 있는 리셋 신호로 쓴다. 그래서 CPU에서 PG 신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쓰기 때문에 이 PG 신호가 이렇게 에러로 나온다면 물론 이게 에러 나온다는 전화도 불규칙하게 나올 겁니다. 얘는 뭡니까? 얘는 결격사 이건 못 쓴다. 테스트 결과 여기 지금 파워 9 시그널이 5K로 나왔죠. 그럼 얘는 양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PS2K가 아주 정밀하게 측정은 안 돼요. 사실 얘를 측정하려면 전자 로드기라는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현실상 우리들이 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갖고 할 수는 없겠죠. 뭐 그만큼의 어떤 효과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이 파워 테스트기를 전적으로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2차단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파워를 개봉을 해서 보면 2차단의 콘덴사들이 완전히 터진 것이 아니라 콘덴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약간 눈에 안 보이지만 약간 부풀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터진 것들은 여기가 이렇게 하고 갈라져 갖고 푹 터져 있겠죠. 이렇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바이 쪽에 보면은 콘덴서 조그만 게 하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콘덴서 하나 있어요. 요것도 지금 용량 감퇴가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먼저 한 다음에 얘가 정상적으로 메인보드에 이 지금 PS 파워가 정상적으로 메인보드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먼저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관 검사할 때 사실 우리 눈에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 보면 이런 거 찾아내겠어요, 이거? 이게 소자인데 이게 지금 전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터졌죠? 이게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라믹 막으로 덮어놓은 건데 이 부분이 터졌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얘가 됐으면은 여러분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의심된다 그러면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구매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간혹 보면요. 요즘 CPU, 특히 인텔 CPU를 얘기하는 거죠. 요 뒤에 보면은 VCC와 그라운드 사이에 이렇게 칩 콘덴사들이 많이 장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노이즈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 떨어져도 동작이 되는 거 있지만 중요 혈액 쪽에 문제가 된다면 노이즈가 들어간다면 CPU가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제품, 새 제품을 산 사람은 관계없겠지만은 중고 제품 사신 분들은 CPU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은 뒤에 이런 부분들에 칩 콘덴사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유관 검사를 철저히 해라. 유관 검사를.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측정하라고 해서 이런 측정 계측기를 가능한 좀 활용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의심 간다 그러면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 우리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유관 검사를 통해서 좀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권장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고장 점검력 지구류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지그를 활용하는 이유는 PC 메인보드는 인터페이스 회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클럭 회로, 전원 공급 회로 등
모든 기능이 PCB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구조와 매우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점검을 위해 대부분 수리맨들은 테스터기와 오실로스코프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고장 부위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갖는 메인보드 고장은 장비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 있으므로 고장 부위를 신속히 검출해주는 지그를 측정 장비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장 점검 작업 시 효율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지그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이하거나 본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그를 다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모니터, TV 수리 시 사용되는 뻥방지 지그,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 지그, CCFL 테스터 지그가 있다. 자, 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보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에러, 부팅 에러, 시모스 에러, 바이오스 에러, 클럭 에러, 전원공급 에러 이렇게 모든 기능이 PCB 하나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고장 부위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지그들이에요. 이 지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그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고장 점검 부위를 찾아서 빨리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 뭘 이런 걸 사, 그냥 메인보드 중고 하나 사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것도 하나의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리하는 게 개인 것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양산체제 공장에서 로봇에 들어가는 우리가 메인보드는 아주 구형 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수리하자면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수 메인보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고가입니다. 찾을 수도 없고 또는 해외 사이트를 뒤져봐야 되는데 그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들로 제대로 동작하는 보드인지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해외에서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태클을 걸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메인보드가 싼데 뭘 이런 걸 해가지고 수리해. 그냥 메인보드 하나 중고 사가지고 교체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메인보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20년 전에 메인보드를 수리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들은 산업용 보드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단가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메인보드 수리하는 것보다도 산업용 메인보드 수리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고장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어떤 그 지그들이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은 시중에는 완성품이 없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TV 수리할 때 뻥방지 지구라든가 뭐 어떤 대전압 콘덴서라든가 뭐 CCFL 테스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듯이 어떤 부분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 써서 빨리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이 여러분들만의 그 측정 계측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수리 잘 하시는 이 주위에 보시면은 그걸 자작해서 다이라고 그러죠. 다이에서 만드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완성품은 좀 우리보다 좀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겠죠. 완성품을. 근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나온 신형 그 메인보드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출시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저도 찾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CPU 소켓이 젖불이다. 그러면 뭐 냉남이 났을 때 여기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데다가 그러면 아 요것이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뭐 리히팅을 한번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CPU 이 더미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CPU 소켓에 이런 이 접점들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덤 CPU를 장착해서 여기 측정 포인트를 찍어서 PG 신호가 들어오는가, VCC 전압이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슬롯들에 대해서 젖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이 뭐 100%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맹신하지는 않지만은 참고용으로는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건 이제 이런 부분 나중에 써서 한번 이제 저희가 회로에서 점검 들어갈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포스트 카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면 무증상 전원은 다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CPU도 다 도는데 포스팅이 안 된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 포스트 카드를 이용해서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처리하는 그 번지수를 여기다 보여주게 되는 이 창에다가 숫자로 16진수로 보여주게 되겠죠. 거기서 제대로 하면 이게 숫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00 값이 나오거나 뭐 이런 값이 나왔을 때 화면에 정상적으로 어떤 걸 다 검사했다는 게 나오면서 윈도우 부팅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만약에 바이오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고정될 수 있어요. 노라는 표시가 되든가 뭐 어떤 이상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바이오스 루틴에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서 주변 기기를 체크하면서 얘가 쭉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포스트 코드집을 참조해서 여기 대략 어느 부분이겠다. 요것도 사실 맹신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삼성, LG 같은 경우 OEM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스트 카드 값이 완전히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지 참조용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수리의 접근이 특히 이런 어떤 지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리의 어떤 작업 공수를 판단할 때는 있는 사람들 쪽이 굉장히 수리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이나 수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확보 못한 사람들은 해외 사이트에 좀 뒤져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찾고 있지만 신형을 찾으면은 저희 공식 카페에 찾으신 분들은 링크를 좀 달아서 우리 그 카페 회원들 또는 구독자분들이 이거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링크를 달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더미 카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측정 포인트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잠깐 제너럴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 각종 슬롯들의 접점들은 슬롯 내부에 접점들이 삽입되어 있으며 펜의 간격이 조밀하여 고장 점검 시 계측기 프로브를 삽입하여 전압 및 신호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슬롯의 펜맵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쇼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장 점검 시 더미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전한 측정을 위해 더미 카드를 슬롯에 장착하고 더미 카드에 표기되어 있는 금도금되어 있는 측정 포인트에 계측기 프로브를 접속함으로써 전압 및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VC 전압하고 우리가 클럭 신호를 잰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 지금 보면요, 요런 슬롯들이 이렇게 이 접점이 안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프로브를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령 안에다 찍는다 해도 쇼트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확장 슬롯,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에 대한 이 핀맵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25번 핀다 그러면 여기서 세일 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어렵죠. 하지만 여기 이런 더미 카드들은 여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 측정 포인트들이 금도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3.3V 전원이 들어간다. 클럭은 여기를 찍어라. 뭐 1.8V 전원 여기 찍어라. 이렇게 돼 있고, 왜 PCI 익스프레스 카드는 12V, 3.3V를 쓰는데 그 측정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 리셋 및 클럭, 리셋하고 클럭 잴 수 있고,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물론 이것이 지금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많이 편해졌죠? 구글 렌즈 같은 걸로 우리가 딱 번역을, 이렇게 여기 사진을 찍게 되면 이게 번역이 다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만약에 표기명이 전부 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여러분 앱에다가 구글 렌즈를 하나 깔으세요. 깔아가지고 구글 렌즈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도 간판 같은 것도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구글 렌즈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그 사용자 매뉴얼이 뭐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오고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구글 렌즈를 통해서 대충적으로 감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슬롯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핀맵 아는 것도 좀 어렵지만은 물론 나중에 이제 핀맵에 대한 핀맵의 의미를 좀 공개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망가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측정하다가 이 핀이 망가졌어요. 이게 여기가 이거 하나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서 이걸 이 슬롯 전체를 PCB에서 메인보드에서 이게 드러내고 여기서 갈아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핀의 구조가 슬롯 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런 핀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솔더링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은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박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이게 내가 측정해서 잘못 망가졌다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그 디핑기를 통해서 얘를 빼봐내고 이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리 재질에는 약간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여기 딱 핀에 여기 맞춰서 접점이 붙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 핀의 텐션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끊기거나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CPU도 마찬가지죠. CPU 핀의 소켓을 보면요, 요 핀들 접점 여기가 CPU 그 패드하고 칩셋 CPU 패드하고 붙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잘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J 방식이라고 그러죠. AMD는 이제 PJ 방식, 핀이 지금 CPU에 있는 거고, 이런 인텔 같은 경우는 CPU에 핀이 없고 소켓에 핀이 있는 방식, 그 LGA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솔더링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CPU는 이렇게 얘처럼 이걸 드러내지 않고 여기서 솔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뺄 수가 있어요. 이 핀 하나 빼고 요 패보드에서 정상 핀을 빼가지고 어떤 볼랍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초보자들도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그래서 만약에 뭐 측정할 때 한다면 여기다가 CPU 여러분 덮개 있잖아요. 덮개. 소켓 덮개를 덮고 작업을 한다든가 그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더미 카드들은 중요한 게 뭐 측정 포인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측정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핀맵을 내어야 돼요. PCI 익스프레스 우리가 16배속 슬롯이다 그러면 이거 핀맵이 지금 쭉 해서 오른쪽하고 좌측하고 이렇게 그 왼쪽과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핀맵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12V나 나오는지 다 세야 되는데 하다 보면요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또 쭉 나와 있죠. CPU 같은 경우도 이건 코어 전압 여기 있고 리셋 신호, 클락 신호, 그 다음에 PG 신호 들어오죠. 이 PG 신호는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죠? 파워에서는 PG 신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측정하기가 이런 더미 카드로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핀이 망가져서 이건 어떻든 간에 이 핀이 망가져서 뭐 텐션을 잃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걸 하나 갈라 그러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빼가지고 새 걸로 갈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물론 이렇게 뺐다 그러면 요 핀을 빼고 정상적인 핀을 해서 다시 솔더링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더미 CPU라든가 더미 메모리 카드라든가 더미 PCI 카드라든가 더미 PCI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의 신호를 측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측정 포인트가 금동음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핀맵을 모르더라도 측정하기가 굉장히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더미 카드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수리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확보해 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유관 검사로만 불량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메인보드 불량 유형은 메인보드는 다양한 전자 소자와 복잡한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 전자 회로 기판이며 메인보드가 동작하지 않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신경 써서 육안으로 관찰하지 않을 경우 불량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여 찾아야 하며 불량 유형으로는
소자 주변의 먼지 유입, 콘덴서 용량 감퇴, 전자소자 리드간 쇼트, 전자소자 열화, 전자소자의 리드 부식, PCB 회로 패턴 손상, 칩셋 손상 및 냉납, 전자소자 전소가 있다. 자, 불량 유형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우리 또 수리맨들이 많이 또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점검 전에 먼저 먼지부터 터는 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먼지들이 칩셋, 특히 요 칩셋 같은 데는 이런 그 QAP 타입 소자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오시는 분은 공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드리링 가공하는 부분들은 절삭류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요게 막 껴가지고 뭐 손 대면 뭐 미끌미끌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초음파 세척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초음파 세척기를 안 갖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은 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먼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기름을 다루지 않는 데서 온 것 같은 경우는 기름을 다루는 곳에 이거 먼지가 묻어도 안 떨어집니다. 초음파 세척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다 그 컴프레셔 갖고 있잖아요. 먼지들을 좀 가능한 깨끗이 털어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먼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이 먼지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래 좀 약간 이게 그럼 쇼트가 되겠죠.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건조한 날에도 이런 먼지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칩셋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먼지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일단은 점검 전에 먼저 컴프레셔로 깨끗이 털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 감퇴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저가 보드들은 폴리머, 즉 솔리드 콘덴서가 아니라 전해 콘덴서, 이 안에 전해 액이 들어있는, 액체에 들어있는 이런 전해 콘덴서를 쓰지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는 폴리머 콘덴서, 즉 솔리드 콘덴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육안으로 보면 완전히 터진 부분들은 초보자들은 알지만 약간 볼록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요. 눈으로 보면요, 수평이 약간 이렇게 수평적인 게 아니라 약간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주위에 100 마이크로 콘덴서 3개가 있는데 하나만 불룩 나왔다 그러면 이 3개를 다 가르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런 역할들이 이 역할들을 얘가 많이 대신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퇴됐을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걸 다 갈아주는 것이 좋다. 예전에 저도 이제 초년 시절에는 여기에 나왔다는 거 하나만 갈았어요. 한 달에 또 와가보니 옆에 또 터졌다고 또 안 된다고 왔어요. 여기 옆에 또 터져 있더라 이거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갈아주는, 콘덴서는 가격이 비싼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갈아주는 것이 좋다. 가능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솔리드 콘덴서, 그러면 알루미늄 캔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닉네임으로 그런 걸 써주는 것도 또 아무래도 재콜 방지가 되겠죠. 그런 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시는 게 좋다. 또 하나 많은 불량을 일으키는 이제 부분들이 또 뭐냐면은 요렇게 SOP 타입이라든가 요 QFP 타입 이런 부분들의 리드가 특히 이제 IO라든가 이런 칩들은 이 QFP 타입이죠. QFP 타입 이 소자 리드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QFP 타입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리드가 살짝 붙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노 커넥션이랑 관계없는데 여기 어떤 전압이 VC 전압이 들어간다든가 할 때 이건 작살 나는 거죠. 이게 타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안 검사로 잡아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붙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솔더 어시스트 가지고 이걸 조금 편대든가 해서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큰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들이 촘촘한 리드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수리하든 TV를 수리하든 메인보드 쪽에 보면 이런 게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메인칩 같은 경우도 스케일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자가 수리하면서 아마 팁으로 어디 쳤는지 뭘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안 검사로 이런 부분도 많이 잡아냅니다. 또 하나 육안 검사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열화된 소재예요. 특히 이제 FET는 이런 디펙 타입, 우리가 이제 디펙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디펙 타입을 안 쓰죠. 디펙 타입을 얘기하는데 요 리드가 발이 3개 나와 있는 거. 지금은 뭡니까? 피펙 타입을 쓰죠.
로우 RDSFET를 많이 쓰는데 요즘 나온 저가 보드도 거의 P팩 타입, 즉 로우 RDSFET를 많이 쓰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쓰는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그 구리 재질로 돼 있어요. 열을 받다 보면 얘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보라색으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요것이 약간 좀 검은색을 나면서 약간 보라색을 띠는 소자들이 있어요. 걔는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열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용량 감퇴가 돼 있다. 용량 감퇴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서 교체해 주는 게 좋다. 여기 지금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열을 받으면 이런 방열판 부분이라든가 이런 리드들이 검은색을 띠면서 약간 보라색을 띠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PCB 뒷면을 뒤져보면은 열화대, 이 PCB가 보통 메인보드는 우리가 에폭시 수지 기판을 쓴다 그랬죠. 유리섬유 재질로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열화되더라도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많이 열화가 되면 이게 뒤에 그 장판 돌듯이 누른 자국이 아까 보여주드렸죠. 그렇게 납니다. 근데 이 솔다 마스크가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잘 안 나요. 제일 표시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연한 녹색이라든가 노란색으로 된 이런 메인보드들은 금방 눈에 띄는데 이렇게 솔다 마스크가 이게 아주 짙은 색으로 되어 있으면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화된 소자들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식된 소자. 특히 이제 습기가 많은 작업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있는 그런 컴퓨터들은 보면은 요렇게 리드들이, 여기 리드들이 많잖아요. 촘촘한. 요게 구리 재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구리 재질로. 요것이 삭아가지고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어. 떨어졌으면 이 리드가 날아간 거죠. 예. 그게 부식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살짝 튀면 옆에 거가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핀이 no connection, 즉 사용하지 않는 핀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회로와 연결돼서 어떤 연산 작업에 참여한다. 어떤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작이 안 되겠죠. 메인보드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식된 소자도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중고 메인보드를 특히 사신 분들은 잘 확인 안 하는데 그러신 분들이 이런 어떤 회로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보관할 때 이 사이에다가 뭐 스티로폴 된다든가 뭐 부직폴 좀 된다든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안 나는데 겹쳐서 놓기 때문에 요 리드와 리드 그 핀들이 여기 긁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패턴이 끊어진 거죠. 이게 끊어진 거 손상이 됐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이 그 IMD 부품, 리드가 있는 부품을 갈면서 인두팁이 때려가지고 이 패턴을 끊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끊어지지는 않지만 이 솔다 마스크 잉크가 이게 벗겨져가지고 이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솔다 마스크 잉크는 우리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칠해졌다고 그랬죠? 어떤 습기라든가 아니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놓은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죠? 이렇게 벗겨진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솔다 마스크를 팔아요. 이 패턴에 칠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다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저기 할 때 쓰는 그런 도료를 갖다 여기다 발라도 되겠죠 여기다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손상 안 되게끔 좀 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 칩셋들이 열을 받으면요 이 세라믹 이 위에 있는 게 불로 튀어나와요. 그럼 홍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죠. 손으로 되면 벌써 이게 감각이 옵니다. 이게 부분이 여기 이게 터진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이렇게 큰 게 칩셋이 큰 거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한번 쓱 대보면은 손으로 감각이 느껴집니다. 불룩 튀어나온 거. 특히 이제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된 것들이 많이 좀 발견되기는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제일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BJ 타입의 그 소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그 볼랍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냉남이 났을 때 이 칩이 아예 이렇게 손상이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정상이면서 요런 냉담이 났을 때, 요런 냉담이 났을 때는 참 이거 찾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구효지책으로도 하는 게 뭐냐면 요거인 것 같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다 젤 플락스를 좀 주입을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BJ 리옥 장비에 올리기 전에
열풍기로다가 쭉 쬐은 다음에 이상 작동이 되는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보고 정상 동작이 된다면 뭡니까? 얘를 떼어가지고 다시 리볼링해서 칩셋 유역 작업을 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갖다 그러면 뭡니까? 먼저 리히팅을 먼저 해봅니다. 리히팅을 해서 돌아왔구나. 칩셋 쪽에 냉담이 났었구나 하고 우리가 판정을 해서 2차 작업은 이제 얘를 떼어내서 산화된 나무 다 긁어내고 새 솔더볼을 얹어서 다시 BGA 장비에 올려서 다시 칩을 솔더링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찾기가 힘든 게 이게 요런 부분, 뿔룩 튀어나옴, 이렇게 이 칩셋 손상된 부분하고 이 전선된 부분, 이게 푹 터진 거죠. 이 터진 거. 요런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제 수리를 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전자현미경이 비쌀 때는 이제 루페를 이용해서 많이 봤는데 그것도 눈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24인치 모니터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전자현미경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글쎄 가격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20만 원 정도 사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얘를 측정하게 되면 뭐 꼭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아마 전자현미경 하나 있으면 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불량 유형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장 증상들 중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즉 콘덴사 불량. 이 콘덴사들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콘덴사 두 가지가 있죠.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들은 전해 콘덴사가 있고 폴리머라는 고체 전해질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솔리드 콘덴사. 여러분이 일명 말하는 알루미늄 캔 콘덴사라고 얘기하죠. 솔리드 또는 폴리머 콘덴사라고 보통 정식명칭으로 얘기합니다. 요것이 단가가 좀 비싸요. 저가 보드들은 전원부, CPU 전원부만 요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해 콘덴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보드가 좀 충실한 보드라면 이 콘덴서부터 딱 보면 압니다. FET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덴서가 불량이 났을 때는 뭐 증상은 뭐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모니터 TV에서 SMP에서 2차 측의 콘덴서가 정상적으로 뭐 동작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문제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이 안 나오니까 뭐 AD보도 동작이 안 되니까 다 동작이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전기를 담는 저장 장치잖아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소재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증상이 나오겠죠.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이 콘덴서는 아주 단골 메뉴로 약방의 감초처럼 분량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전에 콘덴서를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 주위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많은 콘덴서가 있다면 이걸 다 갈아주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모니터나 TV 수리 들어왔을 때 특히 메인보드나 아니면은 SMPS 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아예 콘덴서 하나 문제가 됐다면 다 갈아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이 수리의 그 어떤 고객한테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몇 개만 가는데 또 한 달이나 두 달 또 있다 그러면 이 수리가 뭐 한지 얼마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불만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자들은 뭐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솔리드 콘덴서를 쓰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인덕터 분량이 많은데요. 인덕터는 옛날에는 이렇게 큐빅 코일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이런 그 코일이 동선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이런 그 솔리드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큐빅 코일 있죠. 얘는 이런 것도 분량이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수리하면서 얘를 하면서 인두 팁이 쳐갖고 요 동선에는 이게 에나멜이 칠해져 있습니다. 에나멜이 절연 물질이죠. 절연 물질 칠해져 있는데 툭 쳐가지고 에나멜이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복이 에나멜이 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고주파음이 많이 나요. 뭐 틱틱틱 소리가 쉬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건 없고 여기 지금 큐빅 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에나멜이 까지는 그건 없겠죠 거의. 하지만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양산체제 공장의 로봇에 들어있는 그 메인보드는 아직도 이런 그 솔리드 타입의 이런 그 인덕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장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동선, 에나멜 동선이 드러나는 부분에 이런 에나멜이 까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이것이 열받으면 이게 에나멜이 타가지고요.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안 되죠. 인덕터는 뭡니까? 우리 정류회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 인덕터의 역할은 전기전자 기초 소자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모르시는 분 그 부분을 참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큐빅 코일이라고 해서 이런 걸 쓴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뭐였었냐면 이런 지금 SPI 플래시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TV 모니터에서 우리 MCU라고 얘기하는데 메인보드에서는 이걸 SPI 플래시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롬 안에 뭐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죠. 이 안에 폼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이오스가 메인 바이오스, 저 메인 고급 보드들은 바이오스가 두 개 있습니다. 메인 바이오스, 백업 바이오스 두 개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메인 바이오스가 문제가 되면 얘를 띄어서 여기다 카피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뭐 동작할 때 크로스 체크는 하겠지만, 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도 특히 뭡니까? 저 메인보드에서도 이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면은 포스팅이 안 되죠. 그러니까 TV하고 모니터 쪽에 AD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폼웨어가 손상이 되면 전자율을 컨트롤 안 되니까 동작이 안 된다. 메인보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초기에 메인보드는 바이오스 손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바이오스 손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뭐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빈도가 낮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바이오스가 문제가 되면은 일단은 서로가 포스팅이 안 된다. 아까 화면 무증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전원은 들어가는데 포스팅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바이오스를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작정 띄고 폼웨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로스코프로다가 이런 신호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해서 불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PWM하고 FET죠. 특히 이제 CPU 쪽의 그 전원부는 CPU 단독에 보통 4핀이라든가 8핀 쪽에 그 CPU 커넥터가 전원 커넥터가 케이블 꽂히죠, 여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CPU가 원하는, 즉 CPU VID 값을 참조해서 CPU가 원하는 뭐 1V에서 2V 미만의 어떤 전압을 만들어주는 이 전원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뭐 보통 얘기할 때 뭐 2페이지냐, 뭐 6페이지냐, 12페이지냐 이렇게 나오죠. 단성 전원부를 12개로 병렬로 연결해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이 뭐냐면 이 PWM과 FT하고 코일과 콘덴서입니다. 정류회로죠. 정류회로가 아니라 스위칭 회로죠. 예. 일단 PWM에서 만들어지면 일단 교류파형이 나오게 되면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FET가 스위칭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 주겠죠. 그런 스위칭 전원부입니다. 이게. 거기에서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냐? FET다, FET. 옛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디펙 타입 FET는 내부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내부 저항이. 해서 열도 많이 나고 고장률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저가 보드들은 전부 다 이 디펙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뭐 부팅도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쇼트가 되면 전원이 CPU가 잠깐 돌다 꺼졌다 그런 증상도 발생될 수 있어요. 다양한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U에 공급할 전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회로다 보니까 이 FET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PWM도 많이 뭐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는 FET가 많이 나간다. 근데 요즘은 디펙보다는 아까 말한 P팩 타입을 쓴다고 그랬죠. 이게 로우 RDS FET입니다. 내부 저항이 적은 거죠. 로우 RDS. 즉, RDS는 뭐냐. 드레인 소스 간의 내부 저항이 적은 거죠. 예. 그래서 로우 RDS FET라고 부르기도 하고, 닉네임으로 P팩 타입 FET가 부르고, 이렇게 구조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띄기도 아주 좀 속된 말로 좀 지랄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디솔딩 할 때도 잘못한 패턴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 지금 요 단자. 여기 드레인. 예, 드레인. 이게 지금 이렇게 커요. 잘못된 패턴이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들이 디솔더링 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FET 불량도 많다. 또 하나, 패턴들이 있는데, 패턴들이 이게 끊기는 현상.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패턴들은,
뭐 어드레스 버스도 있을 거고 데이터 버스도 있을 거고 전원 버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가느다란데 이런 패턴들이 어떤 그 손상이 됐을 때는 어떤 그 데이터를 모두 움직인다. 전원을 공급 안 하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들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패턴이 끊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뭐냐면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파워 버튼, 리셋 버튼, 그 다음에 요 USB 단자, 그 다음에 요 PS2 단자, 그 다음에 요런 그 RGB나 아니면 DVI 포트나 HDMI 포트, 그 다음에 사운드 포트, 이런 분들을 많이 만지는데, 전원이 인가 안 돼가지고, 전원 무증상이 나오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먼저 유관 검사를 하겠죠. 여기 지금 이거를 요즘 이제 C타입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방향으로 꽂아도 관계없지만 B타입 같은 이런 형태의 USB 포트들은요.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안 들어가니까 우격다짐으로 꽂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5V에 VC 전압이 흐르고 있는데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라운드하고 쇼트 시켜가지고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술이 들어오면은 전원을 먼저 인가하지 말고 유관 검사를 하라고 했죠. 그럼 특히 이제 이런 뒤에 백 패널 뒤에 요거하고 케이스의 프론트 패널에 요 지금 USB 단자들이 이게 지금 여기 5V하고 그라운드하고 이 단자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나중에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이것도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전원이 VC하고 그라운드 쇼트가 되면 뭡니까? 피드백이 동작이 되겠죠? 당연히 안 켜지겠죠. 예. 그걸 보면은 요런 부분이 우격다짐으로 꽂아서 얘 플라스틱이 부러지면서 이게 이게 그라운드가 되겠지?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노트북도 그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가 너무 중요해요. 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를 넣으면 아무래도 2차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눈으로 확인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눈으로. 그래서 이런 특히 USB 포트는 우리가 전번에도 하나 수리도면서 또 그렇게 뭐 엉망으로 해갖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테이프로 붙여서 못하게 해놨지만 아무튼 뭐 이 지금 그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관 검사를 좀 철저히 하자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IO 칩 같은 경우는, 불량이 나면은, IO 칩은 뭡니까? IO 칩은, 입출력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얘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얘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어떤 온도를 측정해서, 팬 컨트롤 한다든가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 이 칩들에 따라서, IO 칩들에 따라서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얘는 이제 불량이 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얘는 특히 이제 IO 칩은 열에 약해요. 열에. 그래서 다룰 때 이런 이제 솔더링 하는 것도 잘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요런 이제 칩 콘덴서, 다이오드 TR 요런 부분들도 회로에 많이 연결돼 있어요. 노이즈를 감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칩장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노이즈를 감소해 칩 컨덴서를 붙인다든가 이런 전압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TR을 붙인다든가 이런 회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 회로도 갖고 사실은 얘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로 해석 들어갈 때 보드 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면은 어떤 화면불이라든가 주변기기 인식불이 될 수가 있다. USB 갑자기 안 먹는다. 측정하니까 5V가 안 나와. 거기에 연동된 회로가 어떤 그 단선이 됐거나 문제가 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5V 라인을 뭐 USB다 하면 또 따라가서 보면 뭐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칩셋이죠, 칩셋. 칩셋이 중요한데 냉납 부분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사우스 브리지나 노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냉담이 나는 것은 뭐 우리가 찾을 수가 없지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뭐 방열판을 떴다 장착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칩이 칩셋이거든요. 이게 요 부분이 깨진다든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열화가 돼서 이 부분이 혹처럼 그 어떤 풀빵처럼 푹 튀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딱 됐을 때는 감촉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당연히 얘가 문제가 되면 뭐 이런 뭐 동작 안 되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각종 슬롯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여러분 CPU 장착하면서 뭐 핀을 갖다 이렇게 구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 이제 소비자들이 갖고 오면은 CPU를 하나 업그레이드하게 샀는데 장착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거 보면요. 이거를 이제 방향 여기 노치가 있는데 방향을 반대로 껴서 안 되니까 다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 구부려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이 많이 좀 덜 구부러진 핀셋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많이 구부러 필 때는 얘가 이제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번 잡아 흔들면 이게 똑 부러집니다. 부러져. 그럼 이 핀을 갈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핀을 디솔더링해서 솔더링 하는 자체가 초보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요 CPU 요거만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힘들어요. 많은 연습이 가하지 않고 숙련이 되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 간다? 이 간 것도 이게 BJ 타입으로 됐기 때문에 BJ 장비로 설정한다 그래도 이게 어려워요. 이런 건 불량 폐기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핀이 진짜 이 보드가 괜히 비싼 보드 그러면은 요 수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수리하는 게 좋겠죠. 본인이 절대 시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켓이 내열 플라스틱에서 어느 정도 열에는 견디지만 많은 열은 녹아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버려야죠, 그거. 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슬롯 같은 것도 보면은 요 슬롯 핀 같은 것들도 잘못하면 핀이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이제 이 텐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빼서 아까 갈아야 되는데 갈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갈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디핑기를 써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에? 근데 이제 산업용 보드 하면 기를 쓰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디핑기로 좀 또 패보드가 연습을 한다든가 그것이 중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칩셋 같은 경우는 이게 냉납들이 좀 많아요. 이런 칩셋들이, 냉납들이. 그래서 이 칩셋 패드는 옛날에 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칩에 붙어 있는 위에 볼랍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불량이 나는 것들이 뭐냐면 칩셋 패드에서 이 볼랍이 분리되는 냉납 현상이 나오는 게 있고 이 PCB 패드, 칩셋 패드는 정상인데 이 PCB 패턴하고 이 볼랍이 떠버리는 이 냉납 증상,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칩셋 패드에서 볼랍이 냉납이 난 거냐, 아니면 PCB 패턴에서 볼랍이 냉납이 난 거냐, 이런 구조죠. 일단 냉납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리히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미 이 납은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미 산화된 납이고 불량이 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떼어가지고 새 솔더볼을 얹어서 우리가 리볼링 해가지고 다시 붙여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불량이 났을 때는 뭐 일반 메인보드는 이게 불량 났으면 그냥 중고보드를 구해서 해주는 게 좋겠지만 산업용 보드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힘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난감하죠. 이럴 때는 숙련이 안 되고 그런 작업을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마 강의마다 아마 얘기를 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나름대로 뭐 패보드 가지고 연습을 좀 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파워 불량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일단 유관 검사를 하고 전원을 집어넣는데
뭐 전원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를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SU로 측정했더니 그 파워가 불량이야. 그럼 뭡니까? 여러분 매장에 있는 파워를 뭐 공수에다가 막 끼고 그럴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전격 파워 있죠, 전격 파워. 전격 파워를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인가 그 갖고 온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작업하면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 전원 공유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직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기판을 쭉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 개념 얘기했죠.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파워 온전하고 스탠바이만 나온다 그랬죠. 그때 이제 메인보드에서 파워 버튼 눌렀을 때 바로 그 스위칭이라고 동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12V, 5V, 3.3V 파워구 시그널이 나온다. 이런 계기판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테스트하기를 갖다가 개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메인보드에 연결했더니 여기서 이 전압이 안 나오더라. 눌러도 파워온 전압 스탠바이밖에 안 나오더라. 뭡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팅 에러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점검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그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저는 이제 뭐 파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메인보드를 개별적으로 갖고 온 사람, 뜯어서 갖고 온 사람, 아니면 본체를 갖고 온 사람의 어떤 파워가 문제가 됐을 때나 아니면 메인보드만 단독으로 갖고 온 사람한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요 지그를 연결해서 바로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면은 아 이건 정상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파워들이 선들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요렇게 CPU 연장 케이블, CPU 전원 케이블, 연장 케이블, 24핀 연장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꽂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VGA 연장 케이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줍니다. 만드는 게 좋아요. 짧으니까. 연결하려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고장난 파워, 케이블 및 커넥터, 여기 커넥터, 이런 커넥터 있죠? 커넥터를, 하고 메인보드에 이런 소켓, CPU 소켓, 그 다음에 전원 소켓, 그래픽 카드 쪽에서 이렇게 전원 공급 요 소켓, 메인보드 소켓을 떼어가지고 제작을 하면 됩니다. 뭐 시중에서 이게 그 완성본을 파는 것도 있어요. 가격이 뭐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보드하고 그죠? 패 파워를 갖고 이용해서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만들어 놓으면요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길이도 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인보드가 개별로 갖고 온 메인보드가 있어요. 전원 인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확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이것도 불편해서 제가 작업 다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 다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일괄적으로 두 군데서 작업을 합니다. 메인보드 테스트, 그래픽카드 테스트, 뭐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갖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계기판을 달 때는 여러분들이 요 방법을 하면 돼요. 준비물은 이제 OT 아크릴 판하고 지지대 볼트너트, 디지털 볼트미터, 그 AC 220V 요 계기가 있으면 좀 보기가 더 좋겠죠. 예, 그 다음에 LED, 토글 스위치, 볼트미터 연결 배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보면 그라운드 뭡니까 저 검정색은 그라운드잖아요. 그 공통선을 하나 빼고 나머지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죠. 요 녹색 선이 뭡니까?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요 회색이 뭡니까? 회색이 파워구 시그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3.3V 하나 빼고 3.3V는 이제 보통 보면 그 주황색 선이죠. 그거하고 검정색 공통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대로 다 만들면 됩니다. 요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파워 케이블 있죠. 여기요. 중간에 하나를 끊어 가지고 여기 끊어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죠? 뭐 이런 이제 기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제작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안 해도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은 소비자가 갖고 왔을 때 딱 연결해 보면 뭐
좀 폼 나잖아요. 아, 여기는 뭐 제대로 하는구나. 멋있네. 이게 뭡니까? 물었을 때, 아, 이걸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은 이제 뭐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단지 뿌리는 것보다도 손님이, 고객이 왔을 때 충실하게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손님들은 뭐, 우리 고정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보여주는 관리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하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탁 바로 테스트해서 어디가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전압이 안 나오죠. 예,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보여주는 관리를 주로 합니다. 보면 얘 이건 뭐 나은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여러분 추측성의 어떤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객이 왔을 때는 이제 그분한테 보여주면서 요게 요런 원리인데 여기서 여기 안 나오다 보니까 어느 부위니까 요거는 메인보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니터 어느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간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예상 비용 얘기해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거의 뭐 승낙을 하지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영업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 그 고객이 왔을 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 PSU의 그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여기 이제 220V를 이제 인가하게 되면 파원 전압하고 스탠바이만 나온다 그랬죠. 그때 이제 요게 이제 강제 인가를 우리가 메인보드 왔을 때 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팅에러가 고장나면 강제적으로 메인 전압을 넣어줘서 기동이 되는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하는 건 좋은데 장기간 강제 인가를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넣는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2차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넣었을 때 들어간다 그러면 아, 부팅에러가 고장 났구나 하기 위해서 이 강제 인가 버튼을 강제 인가 버튼은 간단해요. 파워 서플라이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메인 전압이 전이차를 이용한 거다. 자, 220V인가 하면 파워 전압이 이거 나오는데 2V, 3V가 나오겠죠? 이 전압을 0V를 떨어뜨리면서 이런 메인 전압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가는 뭡니까? 검정색 그라운드하고 이 파워 전압이 녹색 선이죠? 걔랑 여기다 이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ON 하게 되면 검정선하고 녹색선이 쇼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전이차가 0V로 떨어지겠죠. 이 전압이. 그럼 이제 메인 전압이 기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는 메인보드가 부팅 에러가 동작할 때 강제적으로 메인 전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왜냐면 부팅 에러의 신호가 0V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IO 칩이 개입된다든가 IO 칩과 사우스 브리지가 개입돼서 신호를 0V로 만들어 줘서 이 전이차를 낮춰놓는 개념인데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장시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강제 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전압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하면 되고, 소비자가 갖고 왔을 때 이제 여기다 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이제 파워 시그널이 들어가서 0전위로 낮춰서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얘 동작이 되는 거죠. 일단 인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포스팅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유관 검사 끝나고 나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작업대에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가 오면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관리를 하면서 테스트하기 없더라도 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거나,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전압이 뭐 안 들어간다든가 부팅 에러가 뭐 문제가 되면은 뭐 메인 전압이 기동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서 강제 스위치, 강제 인가를 한번 넣어서 CPU 펜이 돌아간다 그러면 아, 부팅 에러 쪽에서 0전위로 스위칭해서 0전위로 못 낮춰주는구나. 그 신호가 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 회로를 여러분이 그것부터 뒤져야 되겠죠. 전원이 안 들어가면. 그죠? 그 전원 무증상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원 무증상. 파워 버튼을 눌러도 어떤 전원이 기동, 메인 전압이 들어가지 않는 전형적인 어떤 전원 무현상. 그럴 때는 이 강제 인가 버튼을 한번 스위치를 올려서 이게 동작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요 강제 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면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좋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나중에 이런 상세한 것들은 메인보드 회로에서 고장 점검 들어갈 때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메인보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직을 하나 만드세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건 TV 할 때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또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회로 인원을 가지고 찍어봐야 돼. 자꾸 찍어보고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가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거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기초 이론을 철저히 습득한 후 기초 이론에 입각하여 메인보드 또는 모니터 또는 TV에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위한 본인만의 스터디용 지글을 제작하여 전자기기에 대한 동작 원리 및 신호 흐름을 익혀야 고장 제품 수리 시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리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초 훈련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 동작되는 제품을 분해하여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아크릴판에 통합하여 제작하면 측정 및 보관 관리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수시로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파워도 갖다 놓고 붙이다 보면은 작업대 책상에 한가득 찹니다. TV 같은 경우는요, 큰 걸 갖다가 그거를 분해 안 하고 한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스타디움 지그를 만들어 놓게 되면 수시 찍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빅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빅데이터가 머리에 많이 쌓인 사람과 안 쌓인 사람 차이는 뭐냐? 수리의 접근 방식이 벌써 틀립니다. 이론도 많이 알고 있고 이 지금 지그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고장 부위를 금방금방 찾아내는데 이런 것조차 안 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장드리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편승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또 언제 또 필요하냐면요. TV를 여러분들이 어떤 수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이 지그를 딱 놓고 전원인가 해서 이게 이렇게 동작되는데 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요 부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어떤 알려줄 수 있는 교보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갖고 얘기합니다. 메인보드다 그러면은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 뭐 컴퓨터 가게에서 뭐 이렇게 잘못하는지 많이 속았다는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파워 부분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많이 좀 이해를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교육용으로 만들었는데 요걸 요즘은 이제 소비자한테 우리 고객들한테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 얘기는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나보고 멋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공부용 스타디용으로다가 이걸 만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재료는 아크릴판은 3T 같은 건 너무 얇아요. 5T 아크릴판으로 쓰시면 좋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하는 게 좋죠. 뒷면 헤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런 지지대라든가 이런 메탈이라든가 이런 뭐 네온 스위치라든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리고 이제 CPU가 뒤에 이제 F가 붙은 거, CPU 모델, 인텔 CPU 예를 들면 F 붙은 거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다가 PCI 익스프레에다가 꽂아야 되겠죠. 그래픽 카드를. 이런 것도 하나 간단하게 신호번성 스타디움 그래픽 카드를 하나 이렇게 뒤에 있는 백패널을 띄워버리고 여기다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요거 만드는 것은 뭐 회로 공개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선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배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뭐 동영상으로 뭐 요청하시면 뭐 한다든가 그때 한번 이건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메인보드 파워도 파워도 두 가지가 있다고. ATX 파워하고 마이크로 ATX 파워가 있다. ATX 큰 파워는 여기가 붙이기가 좀 그래요. 이제 마이크로 ATX 파워 있죠? 미니 파워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우리가 스타디움으로 하면은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사이즈는 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요거를 재가지고 일단은 아크릴을 인터넷 들어가면은 요 주문 제작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메타 가로 세로 길이를 넣으면은 가격이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옵니다. 그래서 OT 옛날에는 3T를 해보니까 얇아서 안 되겠더라고. OT를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메인보드에 여러분 스터디 이런 지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찍어보는 겁니다. 자, 220V 그 스위치를 넣었을 때 이제 파원 전압하고 스탠바이 들어가고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동작이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찍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니면 스탠바이 상태에서 지금 5V가 들어가서 여기서 전압을 여기 레귤레이터죠. 여기서 3.3V 다운시켜서 아이오하고 사우스브리에 공급이 되는가 여기 찍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인터페이스 회로부터 이제 회로 해석이 들어갈 건데 근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동작이 되는 정상 동작이 되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걸 갖고 하면 아무 쓸모짝이도 없죠. 정상 동작되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기 전원을 이제 스탠바이 상태에서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정상 동작 상태에서도 찍어보고 파형 측정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파형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부팅 에러 쪽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르면 좀 조언을 구해 가지고 좀 빠른 시간에 제작해 두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강의 들어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회로 해석 들어가기 전에 4강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내용들을 얘기했으니까 먼저 이 부분을 1강부터 지금 오늘 강의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인 사항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 인식이 된 상황에서 이제 회로 해석 부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재반복해 들으셔가지고 요걸 참고로 해서 다음 강의에 좀 더 그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